안녕하세요. 저 미디어를 주로 취재하고 있는 대표 크리에이터, 현재 JTBC 기자로 있는 한정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온 이유는 그 비드콘이라는 행사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비드콘은 뭐 비디오 컨퍼런스, 비디오 콘테스트 같은 그런 말인데요. 여긴 지금 LA에 있는 애나함이고요. 이게 2019년부터 그 코로나 때문에 못 열렸다가 이제 올해 다시 3년 만에 열린 행사여서 아주 좀 사람들도 많이 오고 기대가 큽니다. 근데 뭐 제가 이 행사 그 내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 이 행사는 유튜버들 그리고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경제 사람들, 기업들, 이게 다 모여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행사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좀 이렇게 행사장도 보고 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첫 번째는 이게 메인 행사장인데요. 뭐 여러 번 계속 잘 아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제 각 기업들이 부스를 차려놓고 행사를 진행하죠. 사실 이게 비드콘을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행사장 규모에 조금 실망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행사는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자기들 팬들과의 이제 인게이지먼트, 참여도를 높이고, 그리고 그 각자의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크리에이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새로운 크리에이터들 만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오프라인 전시장보다 또 2층에 가면 크리에이터들 또 교육 장소도 있고, 3층에 가면 또 산업계 분들이 또 서로 만나는 그 인더스트리 트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1층 현장은 사실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지만 어떤 각 개별적인 부스에 좀 명확한 특징이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실 텐데 이게 그 니클로디언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많이 아시죠? 그 파라마운트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 체험하러 들어가려고 쭉 하는데, 여기는 이제 콘텐츠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뭐 유령의 집 같은 그런 콘텐츠예요. 그래서 좀 뭐 애니메이션인데 좀 약간 무서운, 그래서 안에 이제 뭐 어릴 때 뭐 분들 많이 들어가 보셨죠? 들어가서 이제 좀 어두운 곳에 갑자기 누가 튀어나오고, 헌티드 하우스 같은 개념이고. 그리고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이 행사는 2010년에 두 명의 이제 하디 그린하고 존 그린이라는 두 명의 유튜버가 사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버가 만들어서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하고 뭐 그런 행사였는데, 이게 좀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파라마운트 회사가 이걸 인수해서 자기들이 이제 팬 베이스로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코미콘이라고 있잖아요. 코미콘도 원래 처음에 시작은 그 그러니까 만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서로 희귀본 만화를 교환하는 장소에서 시작됐어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팬베이스 행사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파라마운트가 최근에 이제 하는 이제 파라마운트 플러스라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광고하는 거예요. 뭐 파라마운트가 원래 산이라는 뜻이니까 예, 그런 건데, 이건 어떤 체험이냐면 올라가면 여기 사진을 찍어주거든요. 사진 찍어주는데,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 사진의 배경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제 파라마운트, 이게 뭐 유명한 캐릭터 슈퍼소닉이나 뭐 이렇게 파라마운트 산 이렇게 해서 기념으로 해서 이메일로 보낼 수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로 파라마운트 존들이 쭉 있고요. 옆에 니클로디언이 있고, 저쪽은 또 이제 개별 크리에이터들이 또 만드는 그런 코너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 오늘 지금 촬영하는 현장이 금요일날 오후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수요일부터 와 있었는데, 수요일날은 주로 업계분들이 많이 왔었는데, 오늘은 지금 이렇게 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체험하는 장소로 많이 변해 있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온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는 규모가 훨씬 더 그래도 커지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올해 또 특징이 과거에 계속 2010년도부터 이게 메인 스폰서가 유튜버였어요. 근데 이제 올해가 처음으로 메인 스폰서가 틱톡으로 바뀌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사실 제가 찍고 있는 이런 동영상 같은 경우도 저희도 한 20분 내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최근에는 길이가 이제 짧은 숏폼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숏폼 틱톡커도 많고,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틱톡이 메인 스폰서로 이제 들어왔고요. 틱톡이 메인 스폰서로 들어오면서 예전에는 사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또 많았는데, 지금은 틱톡커들이 사실 많고, 요 앞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스들도 틱톡커가 직접 자기 콘텐츠 소개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틱톡을 잘 만드느냐. 그래도 틱톡을 만들 때 뭐 지원하는 그런 카메라들, 그리고 최근에 뭐 디지털 휴먼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메타버스에서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서 아바타를 만들어주는 그런 작품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올해 특징은 과거에는 유튜브 중심이었다가 좀 이렇게 다른 멀티 플랫폼으로, 근데 중심은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좀 다양해진 그런 현장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쭉 걸어가 보시면 이제 이쪽은 파라마운트 쪽이고 저기는 조금 더 이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와서 처음 봤는데 너무 줄이 길어서 못 해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해본 것도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어릴 때 제가 했던 뭐 놀이공원 가서 이렇게 했던 뽑기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있고, 사실 저쪽에 뭐 밀크도 이제 예전에 취재했지만 그 한국 기업들도 이제 한국에 만들어 나와서 한국 크리에이터들도 이제 전통 게임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뭐 사실 달고나 게임도 하여튼 그런 식으로 몸으로 즐길 수 있는 사이트들이 쭉 이어집니다. 사실 육안으로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는데, 여기 이제 한동안 저 옆에서는 지금 크리에이터들 모여가지고 이제 행사 쫙 하다가 지금은 좀 한동안 싹 빠진 상태예요. 아까 뭐 엄청나게 시끄럽잖아요. 사실 지금은 좀 괜찮은 상황이고, 여기가 이제, 그리고 이게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티파이는 이제 아시죠? 세계 최대 음원 서비스 플랫폼이잖아요. 뭐 사실 실제로 구독자가 2억 명 이상인데, 이게 스포티파이가 이 크리에이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팟캐스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팟캐스트 크리에이터 많잖아요. 그래서 스포티파이도 크리에이터를 좀 많이 지원하는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게 소리로 어떤 지금 이제 우리가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심리 상태가 어떤 걸 알려주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두는 게 있거든요. 두면 여기 색깔에 따라서 이게 사진을 찍어주는데, 여기 이제 이분은 사진 찍어주는데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그 감정선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이 색깔이, 사진 찍으면 색깔이 나오는데, 핑크면 뭐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긍정적이고, 오렌지면 뭐 좀 약간 도전적이고, 그리고 퍼플이면 좀 열정이 강하고 뭐 이런 건데, 저는 사실 이걸 어저께 찍었거든요. 찍었는데 저는 사실 오렌지가 나왔어요. 약간 지금 좀 디프레스 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오렌지가 나와서 긍정적으로 도전적으로 이제 하는 걸로, 지금 도전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보시면 미국의 놀이공원들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공연을 말하는 거고, 이쪽에 뒤에 이제 지금 팬들과의 사인회들 쭉 하고 있어요. 저기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의 크리에이터들도 많은데 미국 크리에이터들이 훨씬 많죠. 사실 뭐 한 통계에 따르면 크리에이터가 한 5천만 명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프로페셔널들은 한 500만 명 정도 가게 되는데, 그 중에도 사실 8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뭐 기후는 아무래도 뭐 영어권 구독자가 많고요. 그리고 영어를 쓰는 게 훨씬 더 넓으니까 그렇게 해오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자기 팬들하고,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뭐 오디언스들한테 사인해주는 그런 겁니다. 이쪽으로 쭉 가시면 뭐 이쪽은 한국관들이 있고요. 뭐 이게 사실 한국관을 여기서 쭉 나중에 이제 좀 내용을 보시면 아시는데, 이렇게 이제 개별 콘텐츠 말고 한국관으로 이렇게 나온 건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워낙 또 한국 크리에이터들이 좀 다양하고, 그리고 뭐 ASMR, 먹방 같은 경우는 사실 언어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튜버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국이랑 묶어서 나오게 됐어요. 지금은 사람이 없는데, 어제는 또 다른 미국 크리에이터들하고 합방을 해서 이렇게 방송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걸어가시면은 여기서는 안 보이나요? 이게 약간 디지털 아바타를 찍어주는 그런 이렇게 부스가 있는데, 이 카메라들 많은데, 저 앞쪽에 있죠? 사실 거기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랑 그리고 메타버스하고 NFT, 웹 3.0하고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 이유가 뭐 어쨌든 웹 3.0에서도 크리에이터들이 좀 만들어서 뭐 그런 걸 해야 될까. 그리고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저도 어제부터 기다렸는데 못했어요. 이 줄 한번 찍어봐 주세요. 뒤에 쭉 이제 한 바퀴 쭉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스쿼시 멜로우라는 이게 유튜브 이제 그런 캐릭터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올라간다. 봐봐. 이거 실제로 뽑기에서 이렇게 자기가 인형을 이렇게 뽑아서 올려요. 이분들이 뽑아서 올렸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아시겠지만, 원래 저렇게 돌려서 뽑으면
대부분 잘 안 뽑히잖아요. 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직접 뽑기 때문에 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큰 거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큰 걸 가지고 이제 갔죠. 저 되게 좋아하시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최근에 뭐 크리에이터들, 한국 크리에이터들 많지만 이제 여기 이제 헤어 메이크업 뭐 그리고 이제 그 네일이나 이런 것들 메이크업 티치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많고요. 여기 이제 이분들은 또 인게이지먼트가 제일 많은 크리에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저 파라마운트는 보셨으니까 뭐 여기는 뭐 요즘에 그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편하게 이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영상 편집 툴들도 많이 사실 그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뭐 티셔츠가 뭐 캐릭터들 맞는 거 있고요. 그래서 쭉 가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이제 또 이 특징이 사실 크리에이터들 중에 일본 크리에이터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대부분은 창작자 중심의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크리에이터가 일본 출신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통계적으로 증명됐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이제 업계에서 통하는 정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실 한국이 이게 되게 독특한 나라예요. 어쨌든 시스템이나 플랫폼으로 이제 갖춰져 있고, 그리고 어떤 크리에이터들의 또 격투성도 두드러지고, 사실 쉽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죠, 한국이. 그러니까 사실 BTS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렇게 한 명이지만 그게 세상을 뒤흔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도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쭉 이제 같이 합동으로 아마 제가 뭐 이게 좀 매번 이름을 잘 모르지만 지금 뭐 열심히 팬들은 있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어제는 사실 이게 스페인 크리에이터들이 모였던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정말 여기서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사람들이 나와 있었는데 좀 함성 소리로 너무 제가 놀랐어요. 오랜만에 그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하죠. 그리고 최근에 아까도 이제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보셨지만 이게 프라임 비디오라 이제 아마존에서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스트리밍 서비스들도 여기 이제 크리에이터 에코노미에 나와서 많이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너가 아마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T3라는 업체인데 여기 지금 아마 계속 많이 즐기고 있을 거예요. 여기 카메라들 이렇게 지금 막 가까이 가서 더 잘 보시는데 카메라 이렇게 보이잖아요. 중간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여러 각도 카메라로 이렇게 360도 이렇게 해서 쫙 찍는 거죠. 다니엘은 더 잘 알겠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찍어서 이걸 심리스하게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아바타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자기 아바타를 만드는 데를 넘어서서 이걸 가지고 메타버스나 사실 NFT 같은 데 유통을 시키면 지금 그 가상 환경에서도 자기 형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바타를 만들 수 있고, 사실 이건 사실 일반 개인이라기보다 주로 크리에이터들이 지금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메타버스를 확대하는 크리에이터가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회사는 이걸 만들고 그리고 이걸 이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좀 별도로 유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사람이 줄긴 했는데 여전히 사람이 많긴 하네요. 일단은 1층 트렌드는 여기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층, 3층은 이제 2층에는 좀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궁금한 게 많을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크리에이터가 뭐 5천만 명이고 그 중에서 사실 돈 버는 크리에이터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들도 이제 크리에이터들 이제 돈을 좀 벌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클래스를 많이 열었어요. 뭐 틱톡들이 그래서 뭐 그러면 뭐 소비자들이 원하는 뭐 그리고 제일 뭐 최근에 인기 소비자 원하는 뭐 시간 같은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뭐 웹3, NFT에는 어떻게 이제 기업들 협찬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세상 클래스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일부가 유튜브에도 올려 있거든요. 아직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 어떤 세션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고, 사실 저는 주로 3층에 많이 갔었는데 3층은 저 인더스트리 세션이에요. 그 세션은 정말 그러면은 이게 업계 관계자분들이 와서 그러면 이제 다른 업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 이제 홍보하는 전략들 발표하는 그런 행사인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인더스트리 쪽에서 한 100여 개 기업이 왔고, 그리고 실제로 참여자 수는 훨씬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봤는데 일반 참가자는 올해 뭐 예상이 한 7만 5천 명 이 정도 되는데, 물론 뭐 CES는 행사보다는 적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행사, 이 크리에이터들은 한 명이 1000명을 불러올 수 있는 크리에이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행사가 이제 있고, 그리고 행사에 진행되는 이런 필드들이 이제 이 업계를 어떻게 이제 발전시키고, 예, 최근에 크리에이터 에코노미의 현장을 보여주는 행사고요. 예, 오늘 뭐 짧게나마 이렇게 비드콘 2022 말씀드렸는데, 아마 밀크에서는 뭐 조금 더 다양한 이런 텍스트 분석 기사들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여러 개 되는 대로 영상들을 좀 찍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지금까지 한정훈이었습니다.